자, 여러분, 신간이 나왔습니다. 행복이 이글이글. 유머러스하지만 고품격 인생 에세이, 야구팬 에세이.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아주 커다란 관계죠. 중국의 오랜 환상, 오랜 꿈, 오랜 그 성도착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재예요. 우리 중화문명, 우리 한족, 우리 문명인이 힘들게 오랑캐와 싸워 이기고 물리치고 복종시키고 구슬리고 뭐 뇌물 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라는 건데, 오랑캐들끼리 싸움 붙여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가장 좋아해요.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오랜 환상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중국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뭐 진짜 수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옛날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상당히 잘 통해왔어요. 역사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죠. 중국 땅 커, 돈 많아, 인구 많아 이런 나라에서 그 엄청나게 풍부한 물산, 산물, 세수, 여기서 말하는 세수는 요 세수가 아니라 그 조세를 거둔 거를 모인 걸 세수라고 하죠. 그거에 아주 일부만 투자해도 주변 뭐 소위 오랑캐라고 불리는 뭐 여진족, 말갈족, 뭐 유연족, 선비족 이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돈이거든요. 커다란 재물이고, 이 재물을 이용해서 중국은 지금까지 EJ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EJ 성공도 많이 했고요. 성공한 기간도 길어요. 문제가 결말이 문제입니다. EJ의 끝은, 그러니까 끝까지 성공하는 EJ는 없어요. 50년, 100년 성공할 수 있어도 끝까지 성공하는 EJ는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르하치죠. 그 누르하치가 건국한 청나라가 결국은 중국을 집어삼켰죠.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정근대 왕조가 되는데요. 누르하치는 사실 이 영국이 좋아하는 분할 통치를 중국도 한 거예요. 여진족은 당시 크게 해서여진과 건주여진이 있었습니다. 해서여진의 대표자가 누르하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는 전략적으로 해서여진을 지원해서 건주여진을 눌렀단 말이에요. 이게 이의제예요. 정말 이 커다란 명나라가 가진 정말 이 자원의 요만큼, 정말 요 가루 하나만 떼도 요걸로 해서여진은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진 해서여진이 건주여진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할 통치 방법이에요. 그럼 건주여진을 압박하다가 이제는 해서여진이 너무 커졌다 싶으면 이 지원을, 이 콩고물을 해서여진이 아니라 건주여진에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고 했어요. 그러다가 누르하치가 어떻게 됐죠? 빡쳤죠. 빡쳤어요. 아니 우리 동맹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나는 중국에 있어서 이재의 장기말에 불과했구나. 이 배신감. 이 배신감에 쌓인 누르하치는 청나라를 건국하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누르하치는 중간에 만리장성을 넘는 걸 당시 입관이라고 했었는데, 입관에 성공하지 못한 채 눈을 감지만 결국은 그 아들들 때에 이르러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재는 실패했죠. 하지만 이재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또 성공한 기간도 길다. 이것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자, 현재로 돌아오면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물주는 중국밖에 없죠. 지금 국제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산소호흡기 꽂아줄 나라는 원래는 중국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재학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전쟁은, 전투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된 전장에서 계획된 그 플로우대로 전투가 개시되는 거. 이게 가장 좋잖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술의 명장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럼 뻔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 그 다음에 주일미군이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또 직접 참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만군과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각각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국군과 자위대, 그리고 혹은 잘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일부라도, 전부면 좋겠지만 불가능하고 일부라도 최대한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묶어놓을 수 있는 EJ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침 때 맞춰 북한이 남한에 강력한 군사 도발을 해서 긴장 상태를 만들고, 국군과 미군이 어디 떠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일본에 강력한 군사 도발을 해서 일본 자위대는 물론이고 어쩌면 운 좋으면 주일미군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일본 열도를 떠나기 힘들게 묶어놓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세계 GDP 2위 국가예요.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에. 이게 중국이 이거는 너무 당연한 EEJ 수법이잖아요. 이거를 중국이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중국은 이 시나리오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미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에 관련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미국이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거야. 미국이 생각해도 자기가 중국이라도 그렇게 하겠어. 북한과 러시아를 때마침 사주해서 군사도발을 일으키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이 생각해.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중국 상대하기만도 바쁘다. 유사시에 북한은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온전히 알아서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뭐 뉴스 보신 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EEJ 기법을 중국이 펼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EEJ 기법을 미군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적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쟤네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은 국방부 차원에서 혹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도자들끼리 우리 실무자들끼리 오가야 되는 말인데 왜 모든 한국인들이 다 들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미군이. 제가 봤을 때 어쩌면 미국 측에서 뭔 말을 해도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실무자들이 알아먹지 못하거나 도저히 협상이나 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미국 쪽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에 대해서. 혹은 좀 이해되게 말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게 뭐 관심도 없거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권에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뭐 너무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고 지금 현 정권을 윤 정권을 제가 고의적으로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 이거 원래 물밑에서 오가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북한은 한국이 전부 상대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 상대하기도 바쁘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모두가 다 들으라고 이렇게 대놓고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치 발표하듯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마 그래서 정부가 못 알아들으니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소라도 좀 알아들어서 정치권에 영향을 좀 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못 알아먹으니까 국민들이라도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정치적인 제가 못돼 처먹어서 저의 정치적인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가 철저한 대비를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할 만한 어떤 능력과 의무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 그래서 북한의 지금 현재 처참한 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든 지든 지금 그 경제 이미 폭망했고 더 큰 폭망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뭐 영토는 넓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나한테 없는 건 너한테 있고 너한테 없는 건 나한테 있네 하면서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가져왔을 그 구상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복잡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이 만약에 붕괴했어요. 그럼 중국군이 이제 밀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심양 군구가 그 막강한 그 규모의 기갑 부대를 앞세워서 막 물밀듯 내려와가지고 깃발 막 다 꼽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손을 잡았냐면 서로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쌍방 중 어느 일행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즉 상대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외국에 침공당하면 같이 싸우고 내가 침공당하면 상대가 군사적 원조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혈맹 동맹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한 정권 붕괴 시에 러시아도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중국군과 싸우면서. 러시아, 중국이랑 똑같이 핵 있는 나라예요. 북한 정권이 붕괴했다고 해서 중국에 살아남은 그 잔존한 그 수뇌부 지배층들이 자, 우리 정권 붕괴했으니까 아무나 와서 깃발 꽂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뭐 자기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세력이 뭐 두세 개, 서너 개 나와서 난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아직 그 남아있는 어떤 아직 책상머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위 이런 사람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약간 임시 대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태로 혼란기가 오잖아요. 이때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게 우리 중국 우리 허락받고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침공당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러시아는 북한 땅에 러시아도 밀고 내려와서 중국군과 교전을 벌일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지금 그 법적 근거를 김정은이 만든 거예요.
김정은 바보가 아니에요. 김정은 바보 아니에요. 김정은 충분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김정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악인이죠. 김정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고. 그런데 김정은이 적어도 제 말은 바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와 지금 북한 인민들의 행복도는 지금 바보가 됐지만 김정은 본인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바보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혈맹인 북한과 중국, 실제로는 혈맹이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혈맹이커녕 실제로는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북한에 2010년대부터 당연히 100% 확률로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서 북한 사회 전체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지시에 따라서 유행어처럼 퍼진 말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쓰고 있는 말. 정책적으로 나타난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다음의 목표가 북한 땅이라는 거를 북한 정부는 당연히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1997년을 기점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북한의 식량난, 북한 인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물론 북한 정권 북한 정권이 1차 잘못이에요. 제가 북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그때 핵 개발하고 뭐하고 백두혈통 김씨 일가들 사치하지 않고 이러기만 했어도, 그리고 본인들이 경제 정책을 잘 운용하기만 했어도 훨씬 많은 북한 인민들이 안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본인들 할 거 다 하고 핵 개발 야욕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더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은 거잖아요. 1차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맹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자, 중국이 말이죠. 그 거대한 물자, 거대한 식량, 그 진짜 막대한 그 GDP, 그거에 정말 100분의 1이 뭡니까? 1000분의 1만 북한에 나눠줬어도 북한 사람들 그렇게 굶어 죽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왜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그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굶어 죽으라고, 정말 산소호흡기처럼 막, 정말 사람이 막, 진짜 북한이 사람이라면 완전 피골이 상접해서 숨 넘어가기 딱 전에 입에 설탕물 몇 방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되기 전에 입에 설탕물 몇 방울 넣어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굶겨 키운 개가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사냥개는 굶겨 키우잖아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동물학대입니다. 사냥개는 굶겨 키워요. 그랬을 때 고기 쪼가리 하나, 먹을 거 하나, 사료 몇 알을 위해서, 사료 한 줌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사냥감을 추적하는 게 사냥개거든요. 스페인 같은 데서는 아직도 사냥개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키워가지고 그 동물을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중국말을 더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북한을 혈맹으로 본 게 아니라 주변 오랑캐로 본 거예요. 옛날에 전근대처럼. 그리고 오랑캐를 적당히 굶기면서 그 굶주린 사냥개로 관리해야지 그 적은 비용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태도로 중국이 대한 거고, 그렇게 대해져 왔다는 것을 북한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을 제일 증오합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기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배불리 고기를 먹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러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냥개는 의외로 사납거든요. 그 사냥개 되게 사나운 사냥개거든요. 아니, 북한이라는 사냥개는 사나운 사냥개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냥개란 말이에요. 누구를 물지 모르는 사냥개예요. 러시아네 집 마당에 가서 왠지 그 러시아라는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 같이 산책도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북한은 오직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무역관계, 국제관계였는데,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여기서 타먹고 저기서 타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푸틴에 당한 거다. 가장 굶주릴 때 푸틴을 만났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급박할 때 상대와 거래를 할수록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노련한 푸틴이 애송이 김정은을 콕 깼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불리한 협상을 했을 수도 있죠, 김정은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한계점에 다다라왔고, 그래도 지금 이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한 거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러 전쟁 이후에 어쨌든 지금도 망했지만 확실하게 러시아 경제는 망할 거고,
푸틴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푸틴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도 끝나고 푸틴도 죽고 하면은 러시아에 어쨌든 변화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러시아는 정치적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 인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이때 이제 와서 그때가 돼서 러시아는 중국의 백기투항을 할까요? 서방의 백기투항을 할까요? 서방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다 한들 그거는 옛날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던 것과 비슷해요. 어쨌든 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러시아는 옛날부터 본인들은 유럽의 일부라는 관념을 갖고 살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가장 부정하고 싶은 역사적 기억은 몽골의 통치를 받았을 때였어요.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몽골의 통치를 받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재현될 거를 자발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미국과 유럽에 투항할 겁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어느 한쪽에 투항해야만 한다면. 그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라가 일본의 침공을 받았을 때 SOS를 고구려에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다가 고구려에 대항해서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와 함께 싸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같이 여제 동맹을 맺어서 신라와 당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끼리는 싸웠다가 틀어졌다가 같이 손도 잡았다가 이렇게 편먹고 저렇게 편먹고, 삼국시대엔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적 사이지만 손을 잡을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세계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속한 세계의 일원이었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지만 외부 세계, 자 어떻습니까? 그랬지만 나당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라는 당나라와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이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보존이 됐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몽골이나 중국이나 예요. 옛날 그 몽골이나 지금 중국이나 입니다. 지금 러시아에게는. 서방에 만약에 러시아가 투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방에 투항한다는 것은 넓게 보면 서방 세계의 일원인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면 그 협동관계, 동맹관계가 된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져 버리면 대만 침공 성공 이후에 한반도 침탈 계획이 정말, 이거는 중국의 진짜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수립한 중국의 100년 대계인데, 이 100년 대계에 진짜 큰 틀이 근본적으로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열이 갈 것을 알고 김정은도 푸틴을 평양에 불러들여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예, 김정은은 바보가 아닙니다.